안녕하세요. 일치월장학원 둔산점 원장 이철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들 코로나로부터 안녕하신가요?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당분간 유튜브로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시험지를 받아가서 공부할 수 있게 했는데요. 모의고사를 한 2, 3주 앞두고서는 다시 학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에는 화법과 작문만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아직 문제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화작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을 익히는데 조금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를 보시면 강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화법 문제가 될 텐데, 자, 이런 경우에 문제 먼저 보시면 1번 문제는 반영된 강연자의 계획이다 라고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 자, 이런 키워드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3번은 자료의 활용 방안을 물어보는 문제.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이런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자, 강연에 반영된 강연자의 계획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적절하지 않은 이라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내용일치 문제라서 아닌 거 하나만 골라내게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정답은 일단 2번. 격언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서 2번이 정답이고, 1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끊어읽기를 해보면 이끌어가기 위해 중요한 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알고 계신가요?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 던지니까 얘는 맞는 설명이죠. 3번 보시면 당부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한다. 마지막에 여러분도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맞는 설명이네요. 네 번째 건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확증 편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니까 맞는 설명. 유발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1문단 전체 내용을 보시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강연에 고려한 들은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2번 문제 정답은 3번이네요.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한 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청중 2로 가볼까요? 강연을 듣고 나서 자신의 삶, 게임을 하면서 게임과 관련된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군 이라면서 반성을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해야겠어 라고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틀린 이유를 한번 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여, 여기는 맞는데 뒤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가 잘못됐고요. 강연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청중 3은 활용하여 언급되는 추론하고 있다. 자신의 백론식을 활용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모면을 보면 근거로 공익성을 지닌다.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3번 문제 볼까요? 보기에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이러한 뉴스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뉴스가 담고 있는 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할 수 찾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답이 5번을 가보면 받을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끊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자, 요 얘기가 앞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는 것만 하려고 한다. 그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했었죠. 확증 편향.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를 활용을 하면 실제 기사니까 분석한 내용인 거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활용 가능하겠죠. 그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4번부터 7번까지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잘 봐야 할 유형인데요. 자, 이거 보면 가 같은 경우에는 신문 기사문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영역으로 따지면 기사문은 장문이 될 거고 협상은 합법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장문하고 합법이 같이 묶여 있고 지문도 보면 거의 한 페이지를 다 쓸 정도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지문이 너무 기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합법하고 장문이 복합 같이 묶여서 나오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문만 묶여 있을 뿐이지 문제는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네 문제가 묶여있는 세트 문제인데 4번은 가만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5번도 기억과 관련된 건데 기억이 결국에 가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가만 놓고 푸는 거고 6번은 나와 관련된 문제고요. 7번도 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같이 묶여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 문제에서는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기보다 있을 수 있는데 문제 내는 그렇게 내는 게 어려우니까 같이 묶어놓은 노트에 독립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나가다 보면 이렇게 시간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것도 일단 4번하고 5번은 가만 놓고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문제 유형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살펴보면 마찬가지 여기도 계획, 반영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여기서도 내용일치 이런 계획 발표 계획을 반영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아까 적절하지 않은 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죠. 반영되지 않은 걸 찾으면 돼요.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정답은 5번이고요. 해결 방안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기억이 초안이다. 이 초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수정이라는 이유가 나올 거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정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네요. 왜냐면 문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보기가 초안인 거예요. 이거를 앞에 기억처럼 수정을 한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억은 되게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죠. 보시면 뭐 48,000원이라든가 8시간이라든가 25,000원, 뭐 20만원 8시간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수정한 이유는 2번이 되겠죠. 됐죠? 정답은 2번. 자, 가만 놓고 지금 4번하고 5번을 해결했고요. 자, 6번은 나만 놓고 부는 건데 A부터 E 학교 측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문제는 A, B, C, D, E를 차례대로 실시간으로 읽어가면서 해결하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A를 보고 A 와서 확인하고 B 보고 B 와서 확인하고 이러는 게 정확하고 빠르다는 얘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6번은 정답이 3번이네요. 사례를 제시하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기 뒤에 방법을 제안했다고 했는데 C가 사례를 제시하는 건 맞아요.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는 했어요. 하지만 방법을 제안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3점짜리인데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두 개의 공통점 A나 B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 그렇게 할게요. 발용될 수 있도록 할게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할게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죠. 인정하고 노력하겠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화작의 마지막 8번부터 10번까지 보면, 가는 학생의 일기 장문이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건 초고랍니다. 아까는 여기에서 뭐라고 했죠? 초고가 나오면 반드시 수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수정 의견이다. 여기서도 뭐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초고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유형은. 자, 8번 문제. 가는 일기였고요. 나는 건의문의 초고였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뭐 진짜 어렵지 않았던 게 가는 나와 달리 예상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했는데 가는 일기잖아요. 일기의 예상 독자는 나예요. 나를 분석할 필요가 없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9번 문제 보면 추가할 내용을 적절한 것은 보기를 참고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뒤에 마지막 부분에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 그게 받아들여지면 학생과 매점 사업자 양쪽이 모두 얻게 될 것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대요. 적절한 거니까 정답 보면 3번 볼게요. 해소된다면 학생들은 이런 자주 이용하게 될 것이고 만족도가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전 사업자도 판매량이 늘어 수익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정답 3번 되겠네요. 5번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학생들의 장점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매점 이 뒷부분은 매점의 어떤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직접적이지가 않죠.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 10번 같은 문제도 자료와 관련된 활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료 활용 유형 잘 봐야 되는데 자료 활용 유형은 자료들을 쭉 먼저 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선택지와 함께 그때그때 올라가서 보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료를 쭉 먼저 본 다음에 외우는 게 아니라 선택지와 관련해서 하나씩 가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A-1을 반영하여 A-2를 가볼까요? A-1을 보면 학생들의 식품, 선호 식품 순위, 어떤 걸 좋아하는지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식품의 영양 성분에 대한 내용을 이걸 바탕으로 추구한다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화법과 장문 세트 문제를 먼저 풀어봤습니다. 조금 이따 문법에서 만나요.